책은 그렇게 저는 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신입 개발자들이나 주니어 개발자들 만날 때마다 책 소개를 할 일이 생기면 이 책을 꼭 소개시켜주고 항상 하는 이야기가 1년에 한 번씩 10번만 보라 그래요. 10년 동안만 꾸준히 한 번씩 보면 나중에 저 뒤에 가면 언젠가는 이제 너무 이제 당연한 이야기들만 뭐 느낄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렇게 보고 그때 한 번씩 볼 때마다 계속 자기의 코드를 돌이켜보는 그런 용도로 보는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진도 뭐 처음이라서 아직까지 진도가 빨리 안 나가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시간 내서 한번 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네. 저는 읽으면서 그 고민이 생기는 게 더 좋은 것 같은 게 그 예전 리팩토링 스터디가 생각나는 게 그냥 읽고 전 그런가 보다 하고 준비해서 발표를 했는데 딱 이야기를 보니까 제가 뭔가 좀 잘못 이해했고 그렇게 발표해서 듣다 보니까 그 제가 생각했던 내용이랑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스터디를 했기에 이게 뭔가 바로 잡힐 수가 있는데 만약 혼자 읽는데 차라리 그런 고민이 생기면 이야기를 하고 뭔가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혼자 그냥 잘못 이해한 상태로 넘어가 버리면 영원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저는 진도 그냥 그 진행이 좀 느리더라도 그게 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형규님이 리팩토링 이야기하시면서 사실 이 책을 1년차 때 스터디를 했는 건 좀 무리수긴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하자고 했었는데 그때 그 당시 형규님 동기들 이제 그때 좀 약간 무리수였던 게 어느 순간 되니까는 제가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더라고요. 공부해 와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공부해 와서 막 이야기 듣다 보면 막 딴 데로 새고 뭐 잘못 이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제가 그걸 바로 잡느라고 계속 이야기 설명을 제가 하고 그래서 사실상 강의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그래서 이게 주니어 때 하기가 쉽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런 잘못 알았다고 해서 그게 크게 큰일 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결국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과정인지라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은 좀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는 자괴감이 들긴 하죠. 저도 그랬으니까 나는 분명히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아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생각하면 약간 순서가 약간 잘못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아까 볼 때 순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각 책들이 전부 독립적으로 볼 수 있는 책들이고 다들 괜찮은 책인데 경험상 얘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좋았던 책이 구현 패턴인 것 같아요. 구현 패턴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패턴보다 약간 단계가 낮아요. 좀 더 약간 더 초급의 패턴들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체들 간의 관계라든지 이제 그런 큰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조금 더 작은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함수 하나를 어떻게 만들지 뭐 해가지고 정말 좀 더 라이트한 형태의 패턴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캔터백이 책을 쓴 목적이 그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개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뭔가 되게 많은 판단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판단들을 할 때마다 매번 고민을 하면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니 뭔가 좀 더 빠른 판단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미 어느 정도 패턴화된 판단들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머리를 써면서 판단하려고 애쓸 필요 없이 이걸 학습으로 이제 그 판단도 빠르게 대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 책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책을 한번 보게 되면은 클린코드에서는 굉장히 두리뭉실한 이야기들이 많았다면 이 책은 굉장히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이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 근데 코드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느 게 정답이라는 게 없거든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판단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도 그런 내용들이 있긴 한데 그럼 상황이 바뀌면 코드를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상황에 맞는 코드를 계속 바꿔나가는 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온 책이 이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 순서대로 보는 게 클린 코드, 구현 패턴, 리팩토링 이 순서대로 보는 게 뭔가 이야기의 흐름이 다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본 책이 디자인 패턴인데 결국은 여기서부터 굉장히 이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이렇게 차이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보는 게 좀 더 뭐라 그러지? 뒷책들을 볼 때 앞책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1년차 때 바로 리피토링을 훅 치고 나간 건 좀 무리수였다. 실험. 예. 판단했어요. 실패. 실험 실패. 아 이게 좀 아직까지는 이게 좀 개념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뭐 그런 내용이 있고 이 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린스 오브 티어는 이 네 권의 책들의 내용들이 집대성되어 있어요. 거짓말 아니고 싸그리 이게 그 제가 솔리드라는 걸 처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게 클린코드였었거든요. 근데 클린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SRP도 굉장히 단편적으로 설명되어 있고 뒤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설명들이 부실해지면서 안 나와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게 뭔가 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있는 부분들이 도대체 이 개념들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궁금했었고 인터넷으로 뒤적뒤적해서 찾아내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맞는지 아닌지도 애매하고 특히 위키피디아 설명 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되잖아요. 정의만 딱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이 말이 무슨 말이야라는 말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들이 비교적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이 책에. 그래서 뭐 클린 코드에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뭐 그렇죠. 그다음에 뭐 리팩토링에 있는 내용들, 디자인 패턴에 있는 내용들, 솔리드 그런 이야기들이 다 한꺼번에 단어가 들어 있고 굉장히 많은 방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책을 바로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러지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 근데 아마 두 분 어느 정도 익숙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왜냐면 그간 또 계속 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근데 못 볼 정도 수준 아닐까? 그때 저희 그 뭐였지? 저희 그 스터디 한번 저기서 그 강의형 스터디 한번 할 때도 이 책을 많이 이 책 내용을 많이 발췌하셨다고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이 책이 좀 더 빨리 복간됐으면 제가 훨씬 더 공부하기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자 그러면 나중에 이 책까지 해서 내용을 정말 이제 여기서 창기님이 생각하실 때 좀 부족했다 싶은 부분들까지 넣으셔가지고 창기님 책 한 권을 불가능해요. 혹시 해성기님 이 책은 보셨다 그랬어요? 아니요 그 책은 이번에 한번 좀 구매해봐야겠어요. 네, 뭐 시간도 시간이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책들을 저 혼자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되버렸네. 이 책들을 이 네 권의 책들을 이제 설명할 때 이제 그런 또 예를 들어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가 뭔가 어디를 목표점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난 개발자들의 그 목표는 정말로 나는 개발을 잘하고 싶어라는 목표 지점이 있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방향이 맞는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내가 지금 하고 짜고 있는 코드의 방향성이 맞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길을 갈 때도 그렇지만 나침반이 있으면 굉장히 편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얘가 그 나침반 역할을 해줘요. 클린코드라는 책이. 클린코드라는 책이 내가 지금 짜고 있는 내 생각의 흐름에 대한 나침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길 갈 때 항상 수시로 들여다보잖아요. 방향이 맞는지를. 이제 그 정도로서 좀 자주 봐야 된다는 책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현 패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앞에 장애물들이 나온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그래서 갑자기 바위를 넘어야 된다든지 늪을 지나야 된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 앞에 발생했을 때 각 상황별로 내가 바위를 건너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늪을 건너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디테일한 실전 지침서의 느낌이 강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이 그런 의미가 있고, 리팩토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길을 가다 길을 잘못 들었어. 어느 순간 보니까 나침반을 보니까는 클린코드를 말하는 거죠. 나침반을 보니까 내가 잘못 든 것 같아 길을. 그럼 다시 이제 바로 된 길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바로 된 길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그쪽 돌려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쨌든 내가 이게 목적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왔어요. 그럼 여기 목적지가 뭔지 확인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 용도. 내가 온 목적지. 아까 전에 우리 허세 장련하신 선배님의 말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나이 때 그걸 알았는지 이해가 안 돼. 진짜. 어디서 주워 들은 걸 읽어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짜는 코드 이게 결국 디자인 패턴을 보면요. 그걸 보고 따라하라는 책이라기보다는 물론 따라할 수는 있겠죠. 알고 있으면 그걸 따라가기가 쉽겠죠. 근데 앞에 있는 이 세 권의 책들이 알려주는 대로만 가도 사실은 디자인 패턴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 길이 자연스럽게 그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온 현재의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생각되는 목적지가 내가 원했던 그 위치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 그리고 만약에 약간의 보정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좋은 덕이네. 여기까지 옮겨야겠다. 이 정도로 확인하고 이제 검증해보기 위한 용도로 의미로 저는 많이 썼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은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이제 이게 워낙 이제 최종적인 목적지의 형태를 보여주는 이제 책이다 보니까는 이제 가는 중에도 틈틈이 다시 상기시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 길로 가는 것 같아. 라는 걸 그냥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만약 이 패턴들 다 알고 있다면은 내가 지금 작성하는 코드가 아마 지금은 나는 이제 이 앞에서 말했던 이 흐름대로 이제 내가 특정 목적지를 이 패턴을 쓸 거라고 고집하고 가진 않고 있지만은 지금의 흐름대로 가다 보면은 나중에 조금만 지나면 이 패턴이 될 것 같아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알려면 당연히 이 책을 좀 보면은 좀 낫겠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디자인 패턴이 좋은 게 뭐냐면요. 개발자들한테 이제 개발자들끼리 대화할 때 이거 사실 여기 있는 패턴 한 개를 설명하려면 굉장히 말이 장황히 길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단 한 개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커뮤니케이션 비용 굉장히 낮춰줘요. 나는 이거 무슨 패턴으로 했어요. 하면은 굳이 그 패턴을 어떻게 분야인지 장황한 설명이 없어도 개발자들끼리는 그렇구나. 바로 이해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다 설명해야 돼요, 일일이.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이제 이런 책을 읽으면서 그 언어의 차이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지도 저는 읽으면서 좀 고민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다 분명히 언어의 기능 차이도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 그냥 느낌으로는 이거를 열심히 읽고 이대로 하다 보면은 뭔가 그냥 너무 그러니까 평범하다기보다는 그냥 스위프트의 이런 세부 기능은 좀 생각을 못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걸 뭐 예를 들어서 제네릭 프로토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쓰는 방법은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런 건 안 나오죠. 네, 그런 거는 또 따로 메꿔야 네. 돼. 이 책들이 되게 범용적인 개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바로 된 책들이 많긴 한데 아마 자바를 쓴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바로 된 이야기가 많긴 하지만은 굉장히 범용적인 개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각 랭귀지별 특화된 그런 테크닉들은 사실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이걸 알아야지 이제 각 랭귀지별 특화된 그런 테크닉들을 제대로 써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없는 상태에서 그 랭귀지 제공되는 것들을 이제 요리요리 잘 쓸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깊이가 좀 딸릴 수가 있겠죠. 약간 쉬운 예로 들면 딱 그런 느낌 같아요. 이 책들은 예를 들면 이제 논문을 쓰는 방법에 대한 논문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돼 있는 거고, 그다음 수진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제 그 논문을 잘 쓰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근데 이제 한글, 영어, 한문 요건 또 쓰는 방법이나 스타일 그리고 뭐 단어 선택 이런 게 다 달라지잖아요. 이제 그런 단계로 가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건 하나 그거잖아요. POP는 기술 사기다. 말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은 그 POP에서 장점이라고 내세우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 다 있거든요. 이미 OOP에서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책들이 전부 다 OOP 어떻게 하면 물론 코딩을 어떻게 잘하느냐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OOP를 잘 쓰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마 메인 주류 패러다임이 OOP 이들 시절에 나왔던 책들이라서 이제 그래서 아마 OOP를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이 책들이 베이스가 되는 게 굉장히 좀 유리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추가적인 테크닉들 이런 것들을 이제 쓸 때도 도움이 안 되진 않아요. 분명히 확실하게 도움이 되긴 해요. 그래서 저 예전에도 그 인턴들한테도 잠깐 그 이야기 했었는데, 그냥 사실 우리가 iOS 개발자지만은 우리가 이제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10시간을 들이는데 되도록이면 가치가 높은데 시간을 쓰는 게 막 좋잖아요.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계속 내가 쓸 수 있는 기술들에, 그래서 iOS SDK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는 거는 물론 써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근데 필요 이상으로 많이 공부를 하는 거는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걔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바뀌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애플 망하면은 그러면 뭐 개발 그만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는 오히려 그런 이제 랭귀지나 플랫폼에 총속적이지 않은 그런 기반 이제 코딩하는 기술, 설계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더 오랫동안 내가 이제 나한테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거기에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런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대부분 개발자들이 그런 공부를 잘 많이 안 하는 게 좀 안타까운 점이죠. 그걸 좀 더 많이 하게 되면은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우스갯소리로 아름다운 세상을 했지만은 아름다운 세상일 거예요. 왜냐면 저도 사실 이런 공부를 시작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일 빨리 끝내고 삽질 2번 안 하고 한 번만에 끝내고 싶고, 그런 변경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변경하기 쉬운 구조, 깔끔한 구조를 유지하고, 결국은 그러면 이제 그게 나의 퇴근 시간을 빠르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빨리 가서 쉬고 싶고 진짜 또 다른 더 흥미 가는 것들 하고 싶고, 그런데 시간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했죠. 근데 그거는 그런 시간을 벌게 해주는 건 SDK를 공부를 한다고 해서 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뭐 안 읽어보시니까 계속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이 책들은 제 자리에 항상 있으니까는 혹시 안 가지고 있는 책이라면 궁금한 점 있으면 와서 뒤적 아니면 잠깐 빌려가서 뒤적 하셔도 돼요. 대신 가져가면 안 돼. 제가 아끼는 책들이라고. 5권? 5권? 4권 플러스 1권. 뭐 각각 혹시나 이제 각각 부분에 대해서 뭐 스터디를 한번 해보고 싶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또 스터디를 하자고 하면 또 같이 할 수 있을 테니까는 그때 가면 또 그런 이야기 또 했으면 좋겠고. 이거 오늘 너무 진지해졌다. 저번에 너무 가볍게 해가지고 내심 좀 걱정이 좀 이게 너무 가벼운 또 이게 또 뭐라 그러지? 또 그런 게 있어서 또 오늘 또 너무 진지했어. 다음에는 제가 저를 빼고 이야기를 한번 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끼어 있으니까는 자꾸 이제 제가 말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아니 무슨 생각인데 다음번에는 iOS 개발자분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엔 그거 그 코틀린 개발자 하면 좀 섭외 좀. 스위프트랑 코틀린 배틀을 한번 붙여. 폭망하는 거를 한번 봐야지. 저번에 한번 줬잖아요. 그거를 진짜 실제로 이제 1대1로 2명 노트북 들고 와서 같은 동급 사양의 노트북을 들고 와서 이제 같이 코딩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궁금할 텐데 보시는 분들도 과연 코틀린이나 스위프트랑 어떨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해야지. 좋아요, 구독. 저희 참아 못하겠죠? 인턴들이니까 가능한.